안녕하세요, 베어스타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일반 일체형 부시동 히터를 온수형 부시동 히터로 교체한 거에 대한 2탄이거든요. 원래 영상은 다 같이 준비를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제가 나눠서 하느냐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온수 매트나 온수형 난방을 사용할 수 있게 설치를 할 거고요. 참고 영상이니까 앞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셔도 되시고, 또 필요한 만큼 뒤에 거만 보셔서 참고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예, 기존의 짧은 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된 배기관을 삽입을 할 거고요. 저는 이렇게 이쪽 짧은 쪽 왼쪽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결합을 하고 이쪽에다가 공간을 감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배기관 연결을 할 때 잘 연결을 해가지고 배기가스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연결이 됐으면은 그때는 이제 내열 실리콘이나 내열 본드로 해가지고 마감 처리를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하고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할 수도 있어서 임시로 우선 설치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결합될 거고요. 확인이 되면은 탈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동관으로 감아가지고 열 도안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관 6mm를 준비했고요. 6mm나 8mm나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 쉽게 좀 하시려고 그러면은 6mm를 하시면 되고, 8mm 같은 경우는 좀 잘 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을 좀 많이 가해야 되고요. 그래 뭐 어렵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6mm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갖는데 좀 어려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니퍼나 아닌 뭐 또 다른 거 가지고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는 거는 자르고 난 다음에 동간이 찌그러져 있는 거는 펜치나 이렇게 니퍼 같은 걸로 눌러 가지고 이 구멍 있는 데를 안에 내경을 확장을 시켜 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날카로운 부분은 사포로 좀 밀으셔가지고, 고온 사포로 밀으셔가지고 좀 날카로운 부분을 좀 무디게 좀 해주셔야지 나중에 관이나 이런 걸 삽입했을 때 찢어지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만 연결하는데 좀 힘들지,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잡고 처음에만 고정시켜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누르셔가지고 감으시면 됩니다. 뭐 잘못 감았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꽉 조여지더라도 이렇게 처음에 공간이 생기면은 살짝만 끝부분을 눌러주시면, 여기하고 이쪽하고 눌러주시면 쉽게 빠집니다. 예, 용수철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았습니다. 감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 앞쪽으로 또 연결을 해가지고 다른 걸 쓰려고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될 겁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그냥 바로 이쪽에서만 쓸 것 같으시면은 이쪽으로 두 군데 입수하고 출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럴 때에는 이쪽에 있는데 보면 다 끝부분을 감고 난 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위로 올리시면은 충분히 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뺄 때는 이렇게 잡으시고, 아까 이쪽하고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누르시면은 쉽게 좀 돌려서 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빼셔가지고 요만큼의 길이만큼 집어넣으시면 되세요. 저는 이거를 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뺀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시면 되시고, 요 정도 입구에서 이쪽에서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맞아가지고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어느 정도 여기 같이 잡아줍니다. 한 요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잡아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쪽에는 열이 이쪽으로 분산돼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토출되는 것도 있지만, 이 열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데펴지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열 효율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나가는데 구멍 있는 데를, 이쪽에서 나오는데 구멍을 뭐 다른 걸로 크게 뭐 막는다든지 그렇게 하다고 효율이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이 나가는 토출구를 압력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저항을 받아가지고 뭉축수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 오래되면은 얘가 이 견소실 안에 가스를 방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탄소 덩어리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제가 예전에 에라 놨을 때 그렇게 해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치고, 요거는 나중에 잘라서 하부 쪽을 절단을 할 거고요. 절단을 하고 여기 있는 데 부분을 벤치나 니퍼로 해가지고 이쪽을 탈거를 할 겁니다. 탈거를 하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딱 사이즈가 맞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는데, 저는 왜 틀린 거를 꽂았냐면은, 같은 사이즈끼리 이렇게 맞물리면은 결합이 안 돼요. 그럼 이쪽을 잘라가지고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또 손상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를 덧붙여가지고 사용하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클리너 통이 길어요. 이 지름도 작지만 작은 대신에 좀 길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들어가 있어요. 이쪽 겉에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을 웬만하면은 이쪽에서 분산 안 시키고, 이쪽에서 다 어느 정도 안쪽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게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잡았고요. 이쪽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이쪽 부분이 나가는 부분. 아니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사용하셔도 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조를 잡았고, 이쪽을 나중에 샌딩 작업을 해가지고 은박 테이프로 해가지고 감을 겁니다. 기존에 똑같이 해가지고 저는 캠핑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보다 지금 기존 건 더 길었고요. 안에 설치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이쪽에 사이즈 맞추느냐고 이렇게 좀 짧게 한 거고요. 열 효율이 1차적으로 여기서 코일에서 1차적으로 이 외부의 열을 가지고 데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온도가 원하는 온도를 얻을 수가 없고요. 1차적으로 데펴진 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2차적으로 여기서 다이렉트로 나오는 그 페어이기 때문에 열 온도가 되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뭐 200도에서 3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300도는 모르겠고, 제가 사용했을 때는 1단 하고 뭐 3단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7kg 짜리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그래가지고 기존 캠핑카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지에타 앞쪽에서 나오는 토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준비를 해놨었는데, 나중에 그거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90도까지 올라왔었어요. 최고 93도까지 찍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페어를 가지고 여기서 1차적으로 예열을 해주고, 데펴지고,
데펴진 거 가지고 올라와서 라지에이터에서 송풍되는 뜨거운 열 가지고 거기서 좀 데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도가 어느 정도 데펴지면은 만일에 토출구에서는 온도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90도 이상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한 70도 이렇게 해서 70도 이상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3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70도 정도, 70도에서 전후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요. 송풍구에서 나올 때요. 그럼 얘가 올려주는 게 70도에 물을 올려주면은 송풍구에서 70도로 열을 가해주게 되면은 어차피 얘가 열 손실이 없는 거죠. 얘가 70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도 되고 1단으로도 충분히 커버하고 잘 사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돌려서 잡으면 들어갑니다. 제가 이쪽은 일부러 조금 좀 각이 안 맞게 일부러 잡아놨고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흔들려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네얼 실리콘이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일반 실리콘이랑 똑같아요. 열에 강하다는 거지. 네얼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300도 이상 된다고 돼 있었어요. 저는 청계천에서 네얼 실리콘 전문적으로 방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전문적인 내가 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비싸게 구입했는데, 요즘 인터넷으로도 되게 싸더라고요. 차라리 인터넷으로 조금씩 소량으로 사시는 게 나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큰 걸로 구매를 한 거고요. 네얼 실리콘은 이게 탄성이 있어요. 움직여도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탄성이 없어요. 똑같아요. 굳으면은 거의 이제 만져보면은 뻐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딱딱해요. 핸들을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잡으시고, 구멍을 한번 뚫어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함석 가위로 잘라주시면 되세요. 옛날에 쭈쭈바 자르는 가위죠. 예. 전지가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가위로도 손쉽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이쪽 이음새 부분만 잘 안 잘라지고요. 가위로 자르게 되면은. 잡으셔가지고 이쪽 홈 있는 데 부분을, 이쪽 부분을 조금씩 한쪽 열어주시면은, 예, 이렇게 앞쪽을 빼가지고 누르시면은 안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손쉽게 빠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거의 맞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맞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고요. 반대편은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리너, 카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리너예요. 예. 필터나 이런 쪽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물질을 제거도 하고,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엔진 공기 흡입기에 들어가는 클리너예요. 흡기 쪽에 세척을 해주는 클리너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좀 거의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잡고 돌리시면 금방 빠져요. 예, 용수철 같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은 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 타공을 합니다. 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구멍을 뚫고 이쪽에다가 이게 집어넣을 거고요. 집어넣는데 이쪽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집어넣으면서 이쪽으로 위에서 타공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위에는 맨질맨질한데 안쪽에서는 이게 뚫리면서 밀고 나가기 때문에, 안쪽에 집어넣다 보면 안쪽에 이 홈에 걸려가지고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아우를 주면은 집어넣기가 편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반대쪽도 이것처럼
해서 저는 이 안쪽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따로 저거 할 필요 없이 거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홈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을 본드로, 네일 본드나 네일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마감 처리를 해주시고, 이쪽 부분도 마감 처리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머플러 쪽 열광기는 만드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연결해서 여기다가 실리콘이나 네일 실리콘이나 네일 본드를 붙여서 사용하셔도 되시고, 이렇게 놔두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걸 실내에다 1차적으로 내비두고 이쪽에다 확장해 가지고 머플러를 더 길게 해서 바깥쪽 텐트 바깥쪽으로 토출구 부분을 말단 부분을 그쪽으로 뺄 것 같으시면은 여기다가 네일 실리콘으로 싸가지고 아예 다 이쪽을 밀폐시켜 버리시는 게 나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연결, 여기다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굳이 이쪽이 필요 없어요.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고정이 됩니다. 그럼 설치를 해가지고 중간에 아답터를 연결해서 더 확장시키든지 그래도 됩니다. 예. 꽂을 때는 쉽게 들어가요. 누르면은 눌리면서 늘리면은 딱 들어갑니다. 거의 밀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되고 그래서 사용할 겁니다. 이쪽에다가는 이제 부동액을 순환시켜줘서 조그마한 탱크 일체형으로 구입을 했고요. 모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모터가 같이 경용된 탱크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부동액이나 이제 물을 순환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탱크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탱크가 큰데 큰 만큼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온수 매트가 튜브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먹어요. 일반 호수형은 이제 호수로 지나가는 호수 라인만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호수만 물이 들어가서 그런데 이 튜브 방식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두 배 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해봤었는데, 따뜻한 걸로는 좋습니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은 압력으로 밀어내가지고 튜브가 팽창돼가지고 그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데펴지고 하는데, 만일에 전원을 꺼가지고 모터를 꺼졌을 때는 이 튜브 안에 있던 압력으로 물을 많이 배출을 시켜요. 그러니까 부동액이 저 같은 경우는 오버해서 넘치더라고. 이거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만일에 사람이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은 끄면은 여기 있던 물이 오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조그만 걸로 사용 안 하고 기존 걸 사용했고, 그럴 때는 빨리 전원을 끄고 탈착을 시켜서 연결 부분은 카플러 부분을 빼가지고 물을 더 빠지지 않게 튜브에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 만일에 튜브를 안 쓰게 돼서 접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그냥 튜브에서 자연적으로 버려도 되고요. 근데 부동액 같은 경우는 아깝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차량용 부동액이 아니고 인체 무해한 부동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용 부동액보다 몇 배 이상 비쌉니다. 나중에 그 부동액도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디스플레이어는 없어요. 이렇게 카운터 숫자가 보이는 저기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 결합이 될 거고, 이 펌프 잡아주는 그 볼트 옆에 이쪽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이 모터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많이 안 먹어서
이 선이 얇은 연선으로 제가 사용을 할 거예요. 칼로 한번 돌려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지는 거를 살짝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은 그냥 빠져요. 힘드시면은 이런 데다 대시고, 돌리면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겉에 있는 데가 파이고 그 안에 느낌이 나거든요. 단자되어 있는 데가. 그럼 이렇게 빼시면은 이렇게 손상 없이 깔끔하게 좀 떨어집니다. 저는 일부러 구부려 가지고 안쪽으로 했고요. 항상 뭐 저렇게 사용해요. 이게 짧게 잘라서 다이렉트로 사용하셔도 되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2배니까 잡아주는 부분도 2배가 되고 저항력도 어느 정도 손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더 저는 낫고, 잘라서 다이렉트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게 선만 단단하게 돼 있으면은 어차피 가닥수는 똑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잡아주는 부분이 이제 면적이 좀 2배가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한 거고, 아까는 단자대를 사용했고 지금은 그냥 다이렉트로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쪽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게 피복 있는 데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물릴 수 있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게 힘을 주시고, 벤치가 있을 거예요. 가정집에 좀 이쪽이 찾으니까 벤치가 안 보여요. 이쪽에. 그래서 벤치 부분으로 세게 해서, 절단이 아니고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그럼 납작해졌잖아요. 이게 고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니퍼같이 빼쭉한 걸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 끝에 부분, 이렇게 끝에 부분 잡아주셔도 되시고, 우선적으로 잡아주실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눌러주세요. 끝부분까지 다 안 잡고 이렇게 대충 눌러주시면은 이쪽 부분이 절반 부분이 눌려요. 이쪽도 반대로 잡으셔서 반대 부분에서 이렇게 잡으셔서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고정이 되죠. 예. 하실 때 수축 튜브를 달았어야 되는데 수축 튜브를 연결을 못했네요. 조금 까만색이라서 아까처럼 좀 큰 걸로 꽂을게요. 세게 눌러주시고, 벤치는 이거보다 악력이 좋아가지고 벤치가 더 잘 눌러져요. 근데 벤치가 없어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앞쪽을 될 수 있으면 전선이 이쪽에 보시면 전선이 아래쪽으로 빠있으면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는 게 맞으세요. 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눌러집니다. 안쪽이.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잡으셔서 반대쪽으로 해서 앞쪽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와 같이 되게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얇은 거는 힘을 너무 세게 양손으로 쥐면은 잘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되죠. 그럼 수축 튜브가, 앞잡기가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데 일부러 사서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이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결은 우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똑같이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연결할 거예요. 이건 지금 이동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이쪽 부분은 모타로 연결될 거예요. 아까 모타의 파워 전원 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 모델은 지금 돌리면은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는 디머예요. 그러니까 이 가변저항인데 이렇게 돌리시면은 스위치가 똑딱 소리가 나거든요. 네, 스위치가 온오프 스위치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꺼져서 차단하게 돼서 이런 걸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모타에 전원 뭐 일부러 빼가지고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스위치를 따로 안 달아도 된다는 거죠. 모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간혹 가다가 이거는 회사마다 틀린데,
이것처럼 안전하게 플러스가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중간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건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두 개가 잘못해서 연결하다 보든지 이게 닿든지 그러면은 쇼트가 나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쪽으로 플러스가 가운데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쇼트 나더라도 예, 이상이 없습니다. 예. 근데 파워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극성 안 헷갈리게 연결하시면 되고, 연결하실 때는 깊숙이 연결을 해서 볼트를 조여 주시면 되세요. 안 그러면 쇼트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차체에 이렇게 지금 닿는 부분이 만약에 움직이다 닿으면 쇼트 날까봐 뭐 고무나 이렇게 지금 양면 테이프가 있으면 양면 테이프를 붙이시고 난 다음에 이쪽 부분을 뭐 테이프나 이렇게 발열체 부분만 크게 안 덮고 나머지 부분 해서 테이핑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줄 겁니다. 네, 부착했을 때 이쪽에서 조여가지고 안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커넥터로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멍을 따로 크게 낸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단자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복잡해서 저는 그냥 저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볼트가 이쪽에 들어있는데요. 이쪽에 꽂으면은 좀 와샤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와샤를 사용해서 고정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메인보드에서 펌프 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뜯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뜯고 하면은 또 저거 할 것 같아서 제가 장착을 하면서 커넥터가 빠진 건지 아니 선이 단락이 된 건지 여기서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전원은 12V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쪽에다가는 SD60 단자를 설치할 겁니다. SD60 단자에 전원을 연결을 할 겁니다. 납땜으로 해가지고 연결할 거고요. 이 전선은 실리콘 전선이고요. 14짜리예요. AWG 14짜리를 사용할 겁니다. 지금 모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렇게 전력이 필요 없는데, 다른 거를 나중에 사용할 때도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걸로 맞춰서 할 겁니다. 카바는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이렇게 씌워 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암단자도 다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게 호스로 전선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꽂을 수 있게
요 지금 스위치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다 틀려요. 그래서 두 가지 색은 같고 은색이고 한 가지는 조금 적색을 띠고 있어요. 적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스위치는 대부분 플러스가 또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쪽 단자에서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2A 단자를 사용하게 되면 2단 단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운데에서 이쪽으로 제끼면은 이쪽으로 붙고 반대로 제끼면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오프가 없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자 하나를 안 사용하면은 그냥 1회로고 단자를 그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다 세 개를 사용하면은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유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꽂으실 때는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지금 네모나게 안쪽 부분 돼 있는 게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아니 플러스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플러스 단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선을 반대로 꽂으면은 잘못 들어가면 반대로 전원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항상 요거 보실 때 잘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고정하실 때에도 따로 이거 잡아주는 바이스가 있는데 소용이 있는데 전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사용해요. 저도 있는데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스나 아니면은 닙바, 벤치 같은 경우 뒤에 좀 묵직한 걸로 물려서 잡아주시고 난 다음에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마이너스는 다이렉트로 들어가고요. 플러스 선은 스위치를 거쳐 가지고 스위치를 통해서 이쪽에 플러스 단자 SD60 단자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다른 걸 꽂아도 이쪽에서는 스위치를 안 켜면은 출력이 안 나오는 거고요. 이 탱크에 있는 모터는 작동되고요. 드립펌프 모터도 작동됩니다. 가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기에 물이 올라오죠. 이거는
지금 무시동 히터 안에 연소실 안에 있던 물이 데펴져가지고 팽창해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역류해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반대편도 빠졌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온도가 30도거든요. 지금 가동시키고 지금 2분도 안 됐어요. 지금 왜냐면 얘가 처음에 가동시킬 때 장가스나 이런 것도 다 태워버리고 안정화가 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근데 2분 정도 그 정도 좀 걸리는데, 이 펌프 소리를 들어보면 1단인데 지금 막 가동했는데 펌프가 안정화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금 40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온도계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이 온도계로 봤을 때는 지금 60도 됐어요. 가동을 시키고 1단으로 안정화가 돼가지고 지금 2분이 안 됐는데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효율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는 그냥 바로 뭐 내열 본드나 내열 실리콘을 이쪽에다가 연결을 안 했어요. 이쪽 부분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스가 이쪽으로 새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렇게 많이 미세하게, 눈에 안 보이게 미세하게 셀 수는 있어도 이게 지금 흰 연기가 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이거를 실내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꼭 마감 처리를 해주시고, 저는 그냥 꽂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내에서 창문 쪽으로 뺀다고 4m짜리 배기관을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놨는데, 저번에 테스트 잠깐 하면서 영상 보시면은 잠깐 돌렸었거든요. 한 30분 정도 돌렸었어요. 30분 돌렸었는데 30분 안에 온수수가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 기압이나 이렇게 대기압이나 이런 것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지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사용한다고 그래도 온출수가 이 안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배기관을 밑으로 무조건 빼주셔야 되고, 관이 만일에 이렇게 U자로 휘어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펴서 일자로 만들어줘서 밑으로 배기를 밑으로 빼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관 안에 온출수가 계속 생겨가지고 있으면은 소출되는 배기양을 제대로 100% 내보내주지 못해가지고 이 연소실 안에 탄소가 많이 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이 모델이 온수 경영 무시동 히터가 에러가 떠요. 그래가지고 멈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됐으니까, 관을 될 수 있으면 길게 빼지 않으시는 게 맞고, 될 수 있으면은 일자로 해가지고 배기관을 밑으로 빼주시는 게 맞습니다. 테스트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테스트 하느냐고 다이렉트 연결했지만, 온수 매트나 히터를 사용하실 분들은 이쪽에다가 펌프 아웃 단자에다 한쪽 연결하시고 나머지 한쪽을 동간 입단에다가 연결하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 펌프에서 나와서 온수 매트로 들어갔다가 리턴된 게 이쪽에 코일로 들어와 가지고 1차적으로 예열을 하고 2차적으로 여기서 히팅 돼 가지고 다시 나와서 리턴해서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럼 탱크에서 다시 이렇게 온수 매트로 들어가는 이런 원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냉각수 모터 탱크라고 일명 그렇게 돼 있는데, 가격은 41,000 얼마 이렇게 택배비까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 모터나 이런 걸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5리터짜리 탱크를 20,000원대에 구매를 했고, 브러쉬 모터를 15,000원대에 구매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모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진공 펌프고, 이게 이제 브러쉬 펌프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유속이나 이런 거는 좀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해가지고,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유속은 되게 강하니까 저는 이쪽 고온용 브러쉬 모터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하셔서 본인이 어디에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여기를 지금 감싸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유리 섬유로 된 방염 튜브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배기관만 감쌀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22mm 짜리 배기관 하고 조금 여분으로 남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싸고, 여기 동강 가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거보다 좀 크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사보지는 않아 가지고 또 사면은 이 사이즈로 올 것 같아 가지고 저는 아직 구매를 안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고, 저는 이 방염 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사용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캠핑카에도 이렇게 다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 조금 두껍습니다. 유리섬유라서 이렇게 해서 감쌀 거고, 감싸가지고 철벤으로 밴딩 처리를 할 겁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은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찍찍이로 돼가지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주문해놨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을 얼마나 받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도 유리 섬유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방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길어가지고 찍찍이로 붙이게 돼 있어요. 그것도 딱 22mm 짜리 이것만 감쌀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는 두 개를 구매를 해서 두 개를 겹쳐가지고 해서 크게 이쪽에다 감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타이식으로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철로 돼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열에 강하고, 이건 지금 작은 사이즈인데 이래가지고 한번 꽂으면은 안 빠져요. 케이블 타이처럼 잘라야지만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철벤이 있어가지고 철벤으로 마감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은박 테이프로 해가지고 여기를 감싸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다 감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다가 은박 테이프로 돼가지고, 은박으로 돼가지고 방염 찍찍이가 붙어있는 이렇게 배관을 감싸볼 수 있는 그런 방염포가 주문해 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오면은 그거로 감쌀 겁니다. 이쪽은 이렇게 그냥 나가고요. 뭐 여분으로 남으면 여기도 그걸로 감싸면은 이쁘게 마감이 될 것 같아요. 방염 튜브나 테이프를 사용하실 때는 이 유리섬유다 보니까 단면을 자르게 되면은 유리가루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장갑을 끼시고 사용하시고, 이거하고 나머지 부속 동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더라도 10만원이 안 들었으니까, 다이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시고요. 제가 이 링크를 거는 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아직 못 했는데, 차후에 그거는 링크는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이 하시는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베어스타였습니다.